북한이 김정일 시절에 스스로 폐기했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북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 이 말을 폐기를 했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 말을 부활을 시켰다면서요.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서 공산주의는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상향이요? 여기로 말하면 천당과 비슷한 데가 이제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랑은 다른 의미인가요? 사회주의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김정일이가 2002년도에 예. 사회주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공산주의야. 이 사람은 현실적인 파악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된 데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해서 공산주의가 빠졌고 2010년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도 예. 공산주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빠졌는데 네. 올해 3월 19일 날 노동신문 사설에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바로 어제도 노동신문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자, 공산주의를 향해서 나가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예.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제재까지 들어가고 막 물건값 뛰고 이러니까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하니까 장롱 속에 다시 넣었던 공산주의를 꺼내서 예. 지금 조금 힘들지만 네. 우리는 핵무기도 이미 가졌고 우리가 조금 지도자 주위에 좀 뭉치면 네.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공산주의라는 건 뭐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아픈 사람 하나 돕고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유토피아네요. 유토피아죠. 예. 그게 공산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이상향이고 천당 같은 데인데 네. 쌀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 옷에 기와집 쓰고 산다는 그런 김일성이 오랜 구호가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었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공산주의냐. 네.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그거 괜찮다. 다시 한번 써보자. 그 주민들한테는 내가 10년, 20년 있다 공산주의를 구해줄게.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 말을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게 와 닿을지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강성대국을 2002년도에 벌써 건설한다 그랬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그랬습니까? 네. 근데 북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강성대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네. 강성대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네. 지도자가 열쇠를 잃어버렸대요, 키를. 그래서 강성대국이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네. 강성대국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될 건데 네. 왜 자꾸 사람들을 그때까지만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로증을 느끼는 거고 믿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새롭게 또 뭔가 꾸며가지고 네. 앞으로 이제 스테이크를 몇 개 해줄게. 이런 식으로 소고기를 먹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감싸서 뭔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이 사탕과 당근을 꺼내드는 거 보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네. 며칠 전에 나왔는데 담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레닌그라드 봉쇄 때보다 더 심한 봉쇄를 받고 있다. 이 레닌그라드 봉쇄라는 게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소전쟁 때 레닌그라드가 977일인자가 히틀러 독일에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고 있다. 예. 지금 우리는 우리 생활에 곳곳에 제재의 마수가 뻗어들어오고 있다. 이건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인정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권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네. 군자리 정신을 다시 살리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군자리 정신은 뭔가 하면요. 1950년, 53년 6.25 전쟁 때 군자리라고 하는 데다 땅굴을 파놓고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손으로 벨트를 돌려서 박격포를 만들었다는 게 군자리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씹어 먹었던 권한의 행군. 네. 그리고 피나는 손으로 돌렸던 그 벨트를 돌렸던 그 군자리 정신, 그리고 레닌그라드 봉쇄 정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프고 힘들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갑자기 대화하자,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과연 우리 정부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탕과 당근을 줬습니까? 네. 좀 제발 좀 그러지 네.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이 효과가 안 되니까 지금 제재라는 링거 주사약을 여기다 꼽았어요. 북한에다가. 네. 지금 한 달 겨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자는 일각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아하. 이거는 북한이 예. 지금 인정하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네. 북한 자체가 심지어 많이 아픈데 북한이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러고 그러니까요. 청와대, 국정원, 정부종합청사를 조준경 안에다 놓고 폭파시키는 예. 그런 동영상들을 유포하던 북한 미사일 빵빵 국방위원회. 쏘고. 그렇죠. 미사일 예. 빵빵 쏘고. 그런 국방위원회가 갑자기 대화하자. 예. 그리고 조선의 오늘이라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데서는 대화하자.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끼리 뭐 싸울 거냐. 네. 군사적 압박이 통한 적이 있느냐. 우리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서 사이좋게 살자.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러려면 핵 폐기에서 진정성을 예. 보여라. 네. 그러기 전에 당신들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실물 경제가 어떻습니까? 뭐 장마당의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예.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지금 그 해산 같은 데서 한 10일 사이에 휘발유, 디젤유 값이 50%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청진이나 사련이나 평성시장에서 식용유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예. 15에서 30% 정도 뛰었고요. 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음에 뛸 것은 설탕가루가 뛸 거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뛸 거는 밀가루가 뛸 거다. 근데 아. 쌀은 예. 지난해 농사가 좀 괜찮았던 거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은 아직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물가들은 현실적으로 뛰고 있고 네. 심지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함경남도에서 함흥에서 떠나서 청진으로 가던 기차가 유조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냥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 아닌가요? 근데 그 사건 처리를 해보니까 무슨 예. 얘기인가 하면 내일에 박는 예. 못이 그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수강으로 못을 만들었는데 그 중국에서 그걸 못을 안 주니 북한 거로 갔다는데 그거 불량품으로요. 불량품이 돼서 어머나. 그것이 깨지면서 예. 내루가 뒤집히면서 60톤의 휘발유가 뒤집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만한 것이 예. 지금은 오늘은 철도 두량이 뒤집어졌지만 내일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러니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재를 해보자고 한 이상은 일단 원칙적으로 제재를 해서 이게 제재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고 핵을 위한 회담에 나가야 되겠고 이런 북한의 어떤 유도를 끌어내야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제재의 목적이니까요. 정말 이 대북 제재의 파장이 정말 열차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네. 나비 효과가 정말 네.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김정은을 노린 테러범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더 흥미진진한 것은 이게 북한 당국이 또 조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게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김정은을 암살할 사건이 생기면요. 네. 그 사건은 극비로 취급합니다. 1급 비밀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퍼지는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이기 때문에 예.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은 모르고 예.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그 부서 그 팀만 집중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자꾸 퍼지면 지도자 나도 쏠 수 있네. 이런 식의 사고와 방식이 퍼질 수 있으니까 예. 요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도 북한하고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북중 국적 지역에서 조선족 사람들 탈북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인 거로 보이고 북한이 예.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적들이 탈북자들이 우리 수뇌부를 노려서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을 퍼뜨려서 네. 일종의 한국에 대한 탈북민들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보위부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예. 소문국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소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유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김정은의
그 아내 이설주가 임신을 했다. 그 소문 퍼지잖아요. 예. 그거는 꼭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잡아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소문이 다음 날 없어지는데 소문이 자꾸 파장되는 소문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퍼뜨리고 있는 일부러? 소문. 그렇죠. 어떤 식으로 나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유포를 시키는 거죠. 남조선 악당들이 예. 뭔가 우리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기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유의 유언비어는 국가안전보위부 소문국에서 만들어 퍼뜨리는 거죠. 네. 그런데 김정은 암살이라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실제로 정말 퍼뜨렸다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탈북인들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는 반면에 정말 김정은도 저렇게 암살될 수 그걸 있고 왜 저가 역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소문이 왜 퍼졌겠는가 저도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네. 일단은 북한이 지금 당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고 지도자의 안위를 보장하는 측면이 가장 강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고 예. 또 여기서 독수리 훈련도 하고 있고 네. 전략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도 더 급한 거는 어쨌든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열고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열려면 지도자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예. 지금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이 중국, 캄보디아, 네덜란드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의 돈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 매 식당마다요, 1년에 북한에 들여보내야 되는 돈이 한 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식당이 거의 지금 300개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지금 뭐 캄보디아에서 프놈펜에서 세계 식당이 문을 닫았다 그러고 네.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해당 식당도 문을 닫았고 예. 그리고 심양이나 연길이나 단동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속속 문을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가서 먹었던 것보다도 한국 관광객들이 가서 먹었던 사업하는 사람들이 북한 음식을 가서 먹었던 게 많은데 네. 우리 정부가 제재 조치를 그러니까 좀 가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니 우리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핵미사일 만드는데 쓰인다니 안 가는 건 당연한 일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당이 제대로 굴러가질 않고 임대료도 못 무니까 식당을 아하. 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봐서 한 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연간 입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큰 거죠. 상당히- 개성공단 1억 달러, 저거 1억 그렇네요. 달러. 그렇죠. 크죠. 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정은이 키가 170cm 이상의 서구형 글래머로 기쁨조를 물갈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기쁨조가 물갈이 한다는 소리는 2012년부터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은 젊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하고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런가요? 아버지 때 있었던 여자들을 자기가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차차 진행을 해오다가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바꾸라. 네. 그러니까 키도 170cm 이상 좀 되고 좀 몸집도 좀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스타일이 다르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을 고르라 그래서 당 중앙위원회 5, 6가라고 해서 이전에 조직지도부 5가라 그랬는데 이제 예. 6가하고 합쳐서 5, 6가라 그러거든요. 네. 5, 6가에서 그런 김정은의 성적 취향에 맞는 여성들을 골라서 배치하고 있고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지금 교육을 해야 되는데 무슨 교육을 하는가 하면 예. 절대로 있었던 말 하지 말라. 그 아. 안에서 있었던 말. 예.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각서를 쓰고 좀 일을 공로가 있었던 여자들은 4,000달러. 4,000달러. 그러니까 김정일을 가까이 모셨던 여자는 4,000달러. 네. 그리고 한 번도 못 봤던 여자들은 2,000달러씩 주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다양한 북한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이 김정일 시절에 스스로 폐기했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다시 전면에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북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말을 계속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김정일 시대에 이 말을 폐기를 했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 말을 부활을 시켰다면서요. 도대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한테서 공산주의는 무슨 의미일 것 같습니까? 이상향이요? 여기로 말하면 천당과 비슷한 데가 이제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랑은 다른 의미인가요? 사회주의 높은 단계를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김정일이가 2002년도에 예. 사회주의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공산주의야. 이 사람은 현실적인 파악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쓰지 말라. 예. 그래서 2009년도에 사회주의 헌법 개정된 데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해서 공산주의가 빠졌고 2010년도에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서도 예. 공산주의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빠졌는데 네. 올해 3월 19일 날 노동신문 사설에 처음으로 나타났고요. 바로 어제도 노동신문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자, 공산주의를 향해서 나가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요. 예. 사람들이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제재까지 들어가고 막 물건값 뛰고 이러니까 뭔가 희망을 주려고 하니까 장롱 속에 다시 넣었던 공산주의를 꺼내서 예. 지금 조금 힘들지만 네. 우리는 핵무기도 이미 가졌고 우리가 조금 지도자 주위에 좀 뭉치면 네. 공산주의를 건설한다. 공산주의란 건 뭐냐?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능력에 따라서 분배를 하고 아픈 사람 하나 돕고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유토피아네요. 유토피아죠. 예. 그게 공산주의 유토피아입니다. 이상양이고 천당 같은 데인데 네. 뭐 쌀밥에 고깃국 먹고 비단 옷에 기와집 쓰고 산다는 그런 김일성의 오랜 구호가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안 믿었죠.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무슨 공산주의냐. 네.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그거 괜찮다. 다시 한번 써보자. 그 주민들한테는 내가 말은 예. 지난해 농사가 좀 괜찮았던 거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값은 아직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물가들은 현실적으로 뛰고 있고 네. 심지어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하면 함경남도에서 함흥에서 떠나서 청진으로 가던 기차가 유조차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냥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 아닌가요? 근데 그 사건 처리를 해보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일에 박는 못이 그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특수강으로 못을 만들었는데 그 중국에서 그걸 못을 안 주니 북한 거로 갔다는데 그거 불량품으로요. 불량품이 돼서 어머나. 그것이 깨지면서 내루가 뒤집히면서 60톤이 휘발유가 뒤집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만한 것이 지금은 오늘은 철도 두량이 뒤집어졌지만 내일은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제재를 해보자고 한 이상은 일단 원칙적으로 제재를 해서 이게 제재가 아프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핵무기에서 진정성을 보여야 되겠고 핵을 위한 회담에 나가야 되겠고 이런 북한의 어떤 유도를 끌어내야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우리 제재의 목적이니까요. 정말 이 대북 제재의 파장이 정말 열차 사고까지 이르게 하는 나비 효과가 정말 상당한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북중 접경 지역에서 김정은을 노린 테러범이 잡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더 흥미진진한 것은 이게 북한 당국이 또 조작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게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김정은을 암살할 사건이 생기면요. 그 사건은 극비로 취급합니다. 1급 비밀로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김정은을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퍼지는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이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도 다른 부서 사람들은 모르고 그 사건을 처리하는 그 부서, 그 팀만 집중이 돼서 그 사람들을 잡아내서 처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 퍼지면 지도자 나도 쏠 수 있네. 이런 식의 사고와 방식이 퍼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도 북한하고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북중 국경 지역에서 조선족 사람들 정신 그리고 레닌그라드 봉쇄 정신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아프고 힘들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북한이 갑자기 대화하자, 남북관계 개선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거를 과연 우리 정부는 손을 잡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탕과 당근을 줬습니까? 좀 제발 좀 그러지 말아주세요. 그랬는데 안 들으니까 이 효과가 안 되니까 지금 제재라는 링거 주사약을 여기다 꼽았어요. 북한에다가. 지금 한 달 겨우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빼자는 일각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북한이 지금 인정하는 것처럼 아프거든요. 북한 자체가 심지어 많이 아픈데 북한이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러고 청와대, 국정원, 정부종합청사를
조준경 안에다 놓고 폭파시키는 예. 그런 동영상들을 유포하던 북한 미사일 국방위원회. 빵빵 쏘고. 그렇죠. 미사일 예. 빵빵 쏘고. 그런 국방위원회가 갑자기 대화하자. 예. 그리고 조선의 오늘이라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데서는 대화하자. 남북관계 개선하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 제재가 북한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약효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끼리 뭐 싸울 거냐. 네. 군사적 압박이 통한 적이 있느냐. 우리 남과 북이 대화를 하면서 사이좋게 살자.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은 그러려면 핵 폐기에서 진정성을 예. 보여라. 네. 그러기 전에 당신들이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거든요. 네, 원칙 있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북한의 실물 경제가 어떻습니까? 뭐 장마당의 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예. 생필품 가격이 오르고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해산 같은 데서 한 10일 사이에 휘발유, 디젤유 값이 50% 이상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청진이나 사련이나 평성시장에서 식용유 값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예. 15에서 30% 정도 뛰었고요. 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다음에 뛸 것은 설탕가루가 뛸 거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뛸 거는 밀가루가 뛸 거다. 근데 아. 탈북자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체포가 됐는데 그것은 사실인 거로 보이고 북한이 예. 지금 당대회를 앞두고 적들이 탈북자들이 우리 수뇌부를 노려서 이런 나쁜 짓들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들을 퍼뜨려서 네. 일종의 한국에 대한 탈북민들에 대한 증오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북한이 보위부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예. 서문국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문국이요? 서문을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리는 유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시민들이 알 수 있는가 하면요. 뭐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가 임신을 했다. 그 소문 퍼지잖아요. 예. 그거는 꼭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잡아서 그 사람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소문이 다음 날 없어지는데 소문이 자꾸 파장되는 소문들이 있어요. 네. 이런 건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퍼뜨리고 있는 일부러. 소문. 그렇죠. 어떤 식으로 퍼뜨리나요? 그러니까 유언비어를 유포를 시키는 거죠. 남조선 악당들이 예. 뭔가 우리 사람들을 매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것들을 자기서 사람들을 각성시키는 그런 유의 유언비어는 국가안전보위부 소문국에서 만들어 퍼뜨리는 거죠. 네. 그런데 김정은 암살이라는 이러한 유언비어를 실제로 정말 퍼뜨렸다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탈북인들에 대한 증오, 적개심을 불러일으켜는 면이 있는 반면에 정말 김정은도 저렇게 암살될 수 그걸 있구나. 왜 저가 역효과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소문이 왜 퍼졌겠는가 저도 생각을 잠시 해봤는데 일단은 북한이 지금 당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최고 지도자의 안위를 보장하는 측면이 가장 강한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고 또 여기서 독수리 훈련도 하고 있고 전략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소문이 퍼지는 것보다도 더 급한 거는 어쨌든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열고 당대회를 성과적으로 열려면 지도자의 안위가 더 중요하니까 지금은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금 이 중국, 캄보디아, 네덜란드에 있는 북한 식당들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김정은의 돈줄 막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 매 식당마다요. 1년에 북한에 들여보내야 되는 돈이 한 5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까지 식당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지금 식당이 거의 지금 300개라는 통계 수치가 있는데 10년, 20년 있다 공산주의를 구해줄게.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 말을 다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이게 뭐 와 닿을지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강성대국을 2002년도에 벌써 건설한다 그랬고 얼마나 오래전부터 강성대국을 건설한다 그랬습니까? 근데 북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강성대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강성대국 문 앞에까지 갔는데 지도자가 열쇠를 잃어버렸대요, 키를. 그래서 강성대국이 못 들어갔다 그러는데 강성대국도 안 되고 공산주의도 안 될 건데 왜 자꾸 사람들을 그때까지만 이렇게 현혹시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로증을 느끼는 거고 믿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새롭게 또 뭔가 꾸며가지고 뭐 앞으로 이제 스테이크를 몇 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소고기를 먹게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감싸서 뭔가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김정은이 사탕과 당근을 꺼내드는 거 보면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거는 무슨 의미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가 네. 며칠 전에 나왔는데 담화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는 레닌그라드 봉쇄 때보다 더 심한 봉쇄를 받고 있다. 이 레닌그라드 봉쇄라는 게 뭐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소 전쟁 때 레닌그라드가 977일인자가 히틀러 독일에 포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50만 명 이상이 굶어 죽어요. 그것보다 더 심한 제재를 받고 있다. 예. 지금 우리는 우리 생활에 곳곳에 제재의 마수가 뻗어들어오고 있다. 이건 예.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이 인정한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그 지금 권한의 행군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네. 군자리 정신을 다시 살리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군자리 정신은 뭔가 하면요. 1950년, 53년 6.25 전쟁 때 군자리라고 하는 데다 땅굴을 파놓고 박격포를 만들었는데 전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손으로 벨트를 돌려서 박격포를 만들었다는 게 군자리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풀뿌리를 씹어 먹었던 예. 권한의 행군. 네. 그리고 피나는 손으로 돌렸던 그 벨트를 돌렸던 그 군자리